판사군은 중국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문성재 박사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허성관 장관님께서 문성재 박사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녁 요기들은 하셨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덕일 박사가 쓴 우리 안의 식민사관 그 책이 임나일보는 허구인가라는 책을 쓴 고려대학교 전 교수 김영거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심에 가서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선고 공판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도 명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앞으로 이 매국 사학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만든 기념비적 판결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건백서라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에 탄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건백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재판은 이렇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 건백서에 서명을 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애국지사 후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 500분이 넘게 계셨고 또 각종 애국지사 기념사업회 관련자들도 많이 계셨고 과거에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서명해 주신 애국지사 후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특히 건백서의 애국지사 후손분들을 많이 포함시켰는가 하면은 비록 광복 후에 일제단체를 청산하지 못해서 친일파 후예들이 이 나라의 주류 세력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 재판에 임하면서는 재판부에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정신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좌파의 사상이겠는가? 우파의 사상인가? 아니다. 바로 지금 애국지사들의 광복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통이다. 그래서 우리 정통이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우리가 건백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건백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건백서가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문성재 박사님은, 문 박사님 고대 나오셨죠? 네. 고대에서 이제 중국학을 전공을 하시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중국 본토에 가셔가지고, 남경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당 정인보 선생의 읽기 어려운 책, 조선사의 연구, 상학원으로 900쪽이 넘는 책을 2권을 내면서 그걸 전부 역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이런 공부만 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사고는 중국에 있었다 하는 책을 또 최근에 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역사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최근 일부 신문에서 저희 민족사학을 매도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한테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신문 쓰고 기사 끝에 자기 이메일 주소 적지 않아요. 내가 당신 기사를 읽었는데 많이 부족하다. 기사가. 그러니 얼마나 책이 많느냐. 다른 책 다 읽지 말고 딱 한 권만 읽어봐라. 한 권만. 문성재 박사가 쓴
한사원은 중국에 있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고 학문을 어떻게 비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용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문성재 박사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연 순서가 다섯 파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벌써 이제 지난주에 들으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번부터 3, 4, 5까지 이렇게 이제 4단원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고고학적 유물 유적들의 수수께끼, 이거는 그 일제시대의 그 식민사학자들이 어떻게 그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헌 기록의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고학 분야에서의 이제 조작이나 이제 뭐 의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단원에서는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고대사 왜곡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국내 강단 학계에서 이런 2번이나 3번의 왜곡 실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은폐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이나바가 이제 만리장성은 이제 수안군까지 있다. 수안군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가 너무 이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도도 이제 뭐 같은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국내 강단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이제 이나바나 뭐 이병도뿐만 아니라 실학자들도 이야기했었다. 뭐 정약용이나 뭐 다른 실학자들도 다 이야기한 건데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학자들을 보호막 삼아가지고, 방어막 삼아가지고, 또는 이제 총알바지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네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제 뭐 자기네들도 이제 전략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수법을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좀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효문묘 동정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게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낙랑복리에 대해서는 정인보의 위당 선생의 이제 조선사 연구에도 이제 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점재현 신사비, 낙랑호구부, 낙랑고분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학자들이 점재현 신사비를 조작을 해냈는데요. 이 돌을 가지고 이제 이 비석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시면은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고아하고 토박한 서체에 근거해서 시대를 위진 시대로 비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고하고 토박한 서체라고는 뭐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위진 시대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위진 시대로 이제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이 발견된 곳이 어딥니까? 황해도인가? 평안도인가요? 평안도의 용강이죠, 용강. 용강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이 돌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역시 아무 근거 없이 그 돌이 이제 낙난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점재현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근거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평양의 얼동 고성에서 와당이 몇 개 발견됐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역시 객관적이나 이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역시 낙랑군 치소 소재지로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 가지의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 단서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대동강도 역시 고대 역사서에 나오는 열수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인들끼리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지역을 다 이제 낙랑군으로 평양 지역을 낙랑군으로 그리고 이제 대동강을 열수로 이렇게 단정해놓고는 이제 이 식민사관을 이제 진행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행각을 보다 못해가지고 위당 선생께서 이제 돌을 보고서 이제 의문점을 금속학적인 견지에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크기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I 키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비석보다는 낮고 작고 얇다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아까 이제 너비에 비해서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좀 이상한 비석처럼 되어 있는데 낮고 작고 이제 두께도 보면은 좀 얇습니다. 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고 테두리 바깥은 전혀 이제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서리를 보시면은 울퉁불퉁하게 이제 어디서 쪼아서 그냥 파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겠어요. 그리고 앞면은 글자를 새기다 보니까 이제 반반하게 이제 가공을 했는데 뒷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좀 이제 울퉁불퉁하게 모양 전혀 가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상적인 비석하고는 영 모양새가 그냥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모서리 글자가 이제 이 비스듬하게 저렇게 이제 깨져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결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비석들하고는 이제 전혀 딴판으로 어디서 이제 파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이제 원래 비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강가에다가 이제 툭 던져놓고 그냥 시치밀 뗀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 점재현 신사비 이른바 점재현 신사비를 분석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북한의 이 금정 기술이 그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이제 100% 이제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한 70% 이제 신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부에서 시멘트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든지 기초부에 이 바닥에요. 그리고 이제 화학 성분이 이제 석질이죠, 석질. 돌의 질이 인근 지역에 있는 것과 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이제 구성 성분이 한반도에 있는 이 화강암이 아니라 요하지방에 있는 것하고 이제 유사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봤더니
역시 한반도에 있는 돌들하고는 다르게 한 2,3,000년 정도의 시차가 나더라. 이 뭐 1,200년도 아니고 2,3,000년의 시차가 난다는 건 이제 엄청난 시차인 거죠. 뭐 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역시 북한에서도 타지에서 옮겨놓은 거를 그 현지의 것으로 이제 둔갑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당 선생의 문제 제기나 이 북한 과학자들의 이제 검정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정상적인 비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이른바 점지연 신삽이라는 것도 최소한 어디서 이제 그 다른 데서 옮겨온 조작이거나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하면은 이제 아예 이 비석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강단에서는 이제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제 이 평양이 낭낭이라는 뒷받침 할 만한 이제 근거가 없었는데 93년도에 북한에서 이 정백도에 있는 고분을 이제 출토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낭낭군 호구부라고 그러는 거 이건 이 정설은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구부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근래 이 강단에서 제일 이제 유력한 평양이 낭낭이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체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분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밑줄 부분만 보시면요. 관용품이 출토됐고 무기류 그리고 위세품은 이제 뭐 어떤 왕족이나 뭐 이제 귀족들의 이제 뭐 이 치장을 위한 이제 그 과시를 위한 그런 이제 물품이죠. 그리고 위세품, 농기구, 장신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강단에서는 정백동 고분이 이 낭낭군의 이 송미 하급 관리의 이제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관용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관리니까 뭐 관리의 무덤에서 이제 저런 게 나오는 게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무기류는 이제 뭐 장군이나 이제 뭐 무신이 아니면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거고 이 차 축두 이건 이제 뭐 수레죠. 수레나 이제 일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한나라 시대에는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이제 호사품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하급 관리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나왔고요. 농기구. 그 관리라고 하면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요즘만 해도 상당히 이제 뭡니까, 계층이 높은 계층인데, 그쪽에서 농민들이 쓰는 이제 농기구가 나왔다는 게 좀 상당히 의아스러운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고분에서 나온 이 유물들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이제 감춰놨다가 나중에 파내가지고 이제 막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걸 이제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제 강단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낭낭군 호구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이거 역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현들의 호구를 기재한 호구부다. 그리고 이제
이 호구부가 평양에서 발견됐으니까 역시 평양은 역시 낙랑군의 치소였다. 그러면 이제 이 유물이 발견된, 이 유물이 이제 합장된 그 묘주는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결론을 내렸는데, 현재는 이제 뭐 이 유력한 유물로 이제 유력한 유물로 지금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좀 이제 이상한 구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규격인데요. 우리가 그 공문서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문체나 체제 또는 이제 그 서식 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뭐 이 문서를 작성하는 어떤 재질 그런 게 그 딱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좀 세 개의 나무늘이 발견됐는데 이 널판이 서로 이제 이 규격이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그 중국의 그 윤만이라는 데서 발견된 한나라 때의 이 목독인데요. 이 나무로 된 이제 공문서죠, 공문서. 그런데 보시면은 확연하게 균일하게 돼 있죠. 균일하고 목질도 상당히 아주 잘 정제된, 잘 제작된 그런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낙랑군의 그 관리들이 기강이 얼마나 흐트러졌길래 자기네들 공문서인데 게다가 이제 호구부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 하면은 이제 국가 기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제작을 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만 하더라도 이제 이 관공서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걸 하면은 뭐 징계를 먹겠죠. 예.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가 이게 유일하게 이제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체 문제입니다. 서체. 이 보시면은 글자를 이제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는 글자가 많이 이제 뭉개졌는데 이게 이제 그 목독에 나와 있는 이제 수성이라는 글자랍니다. 수성현 해가지고.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서체를 보시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한나라 때 유행하던 이제 예서체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숫자인데 이 형태가 비슷하지도 않고 뭐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쪽에 보시면은 글자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글자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 이 책받침이 있죠. 다 오른쪽에 돼 있죠. 오른쪽에 글자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획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가 이제 완전히 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글자들이 다 이제 무게 중심이 있으면서 이제 다 몰려 있는데 이 중간에 이 공간이 완전히 크게 이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상 보기에도 이게 이제 이 같은 글자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가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목독의 상태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판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눈이 무슨 천리안인지 이걸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논문 쓰고 책을 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첫 장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첫 줄에서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줄에 나와 있는 14자인데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 다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현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조선 그 왕조실록이나 이제 그런 걸, 또는 이제 그 고려사, 삼국사기, 이런 걸 보시면은, 별자를 쓰는 경우에는 항상 이 수식어로 명사 앞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호, 별기군 많이 들어보셨죠? 별기군. 별동부대, 뭐 따로 움직이는 뭐 부대, 뭐 해가지고 별동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돼 있고, 군별, 현별, 동별, 학년별, 예, 이런 거는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뭐 없던 용법이에요. 없던 용법. 이제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 하면 군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러면은 각군별, 제군별, 제군, 속군, 하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별이 뒤에 붙는 경우는 언제부터 사용됐느냐? 이 보시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 근대 일본에서 쓰던 일본식의 한자어입니다. 일본식의 한자어.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도 다 일제 시대에 쓰던 용어들 좀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별자는 그 역사가 이제 뭐 한 200년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200년도 안 된 건데 벌써 1500년 전에 문헌에서 나온 거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중한양국의 고대 전작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고대 문헌이라고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별자를 써가지고 이제 뭐 별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언어적으로 볼 때 벌써 이거는 근대에 누군가가 뭐 일본 사람이겠죠. 일본 사람. 누군가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제 일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한 거죠. 뭐 이제 중국 사람을 시켰든지 뭐 이제 판각공을 시켰든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급조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할 때 그 강단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낙랑군 호구보라는 것도 절대로 이제 100%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것이 이제 역시 이 강단에서 아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이제 낙랑 고분군인데 이 경희대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 홈을 들어가 보시면은 젊은 역사학자가 본 오늘의 한국고대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평양이 낙랑군이었다라는 이제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 보시면은 이 아전인수적인 객관성이나 뭐 이제 이 과학성 같은 거는 뭐 전혀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이제 논리만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고 자료들을 근거로 했는데 아까 보셨죠? 고고 자료들 상당히 문제가 많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고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낙랑군의 중심지가 평양 일대라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학자가 누군지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자기네 편끼리만 서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통설로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데 그걸 확고한 통설로 자리 잡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결론을 내리기를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고분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성격을 확정을 시켜놨어요. 낙랑 그리고 이제 고분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낭낭이라는 것도 자기네들만의 이제 일방적인 결정이지만은 고분 역시 이것도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하면은 아까 나와 있는 무려 2,600여기에 이제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무덤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벽돌을 쌓아서 만든 이제 귀족급의 무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나무늘 무덤 또 이제 이런 이제 목감묘 그리고 이제 옹관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애기 무덤 있죠, 애기 무덤. 우리 보통 이제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이제 묻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무덤까지도 합산해가지고 이제 2,600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거는 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옹감묘를 가지고 고분이라고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계 고분에서 평양에서 발견된 중국계 고분에서조차 이 낭낭이 아닌 고조선계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고조선계 유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묘주가 고조선 인물이라는 거죠. 고조선 인물. 그렇기 때문에 중국계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은 받았지만은 이제 고조선의 무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옹감묘, 이것도 이제 합산한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옹감묘 자체가 이 중국계 이 묘장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한사군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경남이나 전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전형적인 고조선식의 묘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가지고서 중국계다, 게다가 한술 넣어가지고 낭낭의 고분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을 주장가지고 그냥 사기인 거죠, 사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이상의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낭낭제 평양설을 주입하라는 강단학계의 이제 일방적인 강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양이 낭낭군이라는 고고학적인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이 고분군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 유물이 아니라는 거, 유적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춘추전국 시대에 진시황이 한자를 통일하기 전에 이제 나라별 이제 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기판에서 볼 수 있는 맞자, 이거는 이제 진나라만 쓰던 이제 한자인 거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붕어빵 같이 생겼는데 저게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그 다음 부분은 중국에서의 고대사 유물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내세우고 있는 게 게다가 이제 한국의 학자들까지 덩달아서 이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가을석궁 강녀석에 대한 가석궁과 강녀석을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진나라 땅이지 고조선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강단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역사학계 송호정 이 학교 교수더라고요. 이 학교 교수. 그래서 이제
송호정 씨는 이제 맹강녀 전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이 이제 진나라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고학계 정인성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하고 이제 여름에 그 답사를 같이 갔던 분인데, 고고 유물을 몇 개 근거로 해가지고 역시 이제 중국학계의 주장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반복해가지고 이제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조작의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사서나 지리서 어디에도 이 갈석궁과 수중현이 이제 이 지역인데요. 이걸 결부시켜서 이제 같이 이야기한 문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 맹강녀는 이제 춘추시대 인물이고 진시황은 전국시대 사람이어서 시차가 거의 그 200년 가까이 시차가 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 맹강녀 전설, 강녀석에 대한 전설, 이게 강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녀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설 역시 그 유래를 찾아가면은 그 송대까지, 당대에도 못 올라가요. 당대도 못 올라가고 송대까지 올라가는데, 송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진시황 때보다 1000년 이후입니다. 1000년 이후.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서는 진시황이나 한무제, 조조가 갈석산에 올라갔다고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중국의 문헌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갈석궁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장난 맞추는 곳인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평지죠, 평지로 보이시죠? 제가 그 구글 그 위성 사진을 이제 돌려보니까 그 해수면이 이제 그 해발 그 0이니까요. 그래서 따져보니까는 해발이 3m에서 5m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거의 평지인 거죠, 평지. 근데 이런 평지를 올라갔다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막무가내예요. 기록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도 전혀 그냥 의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는 자기 시에서 갈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림갈석, 동쪽으로 갈석산을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갈석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석문.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그 갈석이 남쪽에 돼 있어요. 남쪽. 이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게 독림갈석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남림갈석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방위 자체가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부터 벌써 이제 역사 지리학적으로 벌써 이제 한 너댓 가지 이상의 파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는 그러면은 온전하냐? 역시 고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들과 진시황 사이에 어떤 그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문구, 그 어떤 그 기록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시황 행궁이라고 보기에는 유적 유물이 너무나 그 빈약합니다. 우리가 그 진시황의 행궁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땅을 파면은 한 1톤급의 그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유물이 많지가 않고 이 세부치도 몇 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서지리지나 통전을 보면은 만리장성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현장을 보셨다시피 만리장성이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이런 평지에서 시작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만리장성이 있었으면은
그쪽에서 그 땅을 파면은 이 뭐 벽돌이나 뭐 이제 그 뭐 이 잔해가 나와야겠죠.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전혀 뭐 이제 뭐 이 성벽을 이룰 만한 그런 자재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래서 만약에 이곳이 이제 행궁이 맞다 그러면은 각종 유물 유적이 쏟아져야 된다. 근데 전혀 없더라. 예, 이거는 저도 그렇고 허 장관님께서도 이제 직접 확인하신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예,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도 거짓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노룡창녀가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곳은 지난대에는 바닷속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해수면이 이 낮은 평지이기 때문에 노룡창녀가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면 지난대는 완전히 이제 해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따가 뒤에 나올 텐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역시 이거를 진시황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건 이제 경강보야다. 예,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태집둔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서 지역이죠. 요서 지역에 이제 나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임둔태수장, 임둔태수의 도장 해가지고 직인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한사군이 있었다고 그러면 임둔군이 제일 동쪽에 있었던 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사군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임둔, 낭랑, 뭐 현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4개 군이 나왔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둔태수장이 나왔고 평양부여 출토품과 유사한 평양부여와 유사한 고조선계 비파형 동경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리고 춘추대 말기라고 하면은 진계 이전입니다. 진계가 이제 천리, 이천리를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그 영토를 개척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토 개척하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이전에 유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등군이 한사군의 동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한사군이 저기서 이제 끝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낙랑군 이하 뭐 이제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근거가 박약하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태집둔에서 발견된 동검입니다. 뭐 태집둔하고 이제 그 인근에서도 이런 동검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부여에서 발견된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평양에서 발견된 겁니다. 모양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다른가요? 거의 완전하게 똑같죠. 이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이제 뭐 밋밋하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이제 마모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외관상 완전히 전형적인 이제 비파형 동검입니다. 고조선계 동검. 그래서 이거를 뭐 중국의 이 중국의 땅이다. 지난대에 뭐 영토였다. 이렇게 우기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유리한 그 문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그럴만도 한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자들이 자꾸 이제 중국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좀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태집둔이 도하였다, 요서군의 도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하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일종의 음차입니다. 음차. 그래서 이제 이름에 강하자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게 뭐 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발음만 빌려가지고 동곽, 도각, 동호, 독고 이게 같은
이 도하고 같은 족속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만 다르다 뿐이고 의미는 안 따고 그냥 소리만 따가지고 이제 도하라고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 전국시대의 목자에 나와 있는 비공편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예전에 도하가 멸망한 이후니까요. 예전에 도하가 연대 호맥 사이에서 멸망하였다. 근데 연대 호맥이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입니다. 연은 지금의 이제 그 북경 지역이고요. 대는 지금의 산소성 지역입니다. 산소성 지역. 그래서 이제 연대 지역이면은 뭐 하북성 북쪽이죠. 하북성 북쪽. 그런데 지금 이 중국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그 동쪽으로 끌어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제 태십중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봤을 때는 장인의 문헌조차도 이제 부정하면서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근거나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도하는 요령성이 아니라 하북성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니라 이제 이 고조선 땅이어야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 사학자들은 제야에서 오히려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도 그런 걸 뿌리치고 엉뚱하게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 개요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에 이 요서에 답사를 갔을 때 그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이 강단의 학자들이 몇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그냥 기사화를 안 하고 그냥 부정만 했다. 우리가 한 5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신강의를 하고 이제 따지고 그랬는데도 그냥 부정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할 말은 했습니다. 할 말 했는데 보이시나요? 글자가 보이십니까? 보시면은 강단에서는 한사군 때 요선은 수물지역이었다.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 지역이어서 이제 우리가 낭랑군과 이제 고조선이 이제 여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강단 학자들은 여기가 다 수물됐다는 거예요. 수물됐다는 거.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이제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반박을 못했는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역시 이제 뻥이었습니다. 뻥. 그래서 200년 정도 잠겨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보시면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지도예요. 중국에서 만든 지도. 이 보시면은 이게 노란색의 경계선 있죠? 여기까지가 바다에서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도를 보시면은 해발을 보시면은 해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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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돼 있어요. 그래서 2m 정도 바닷물이 잠기는 건 가능하죠. 그래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20이 돼 있는 데가 저기가 이제 어딥니까? 저기가 노령입니다. 노령. 옛날에 고조선 땅이라고 하는 해발이 20m나 되죠. 20m. 그리고 16이라는 데가 이 갈석산 있는 이 창녀해입니다. 창녀해. 여기 16m죠. 16m.
물에 잠기게 되면 어디가 잠기겠습니까? 예? 여기밖에 안 잠기겠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잠기고 여기는 이제 무치였다, 육지였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용구 박사입니다. 윤용구 박사. 이 양반이 그냥 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 예, 공개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부풀려가지고 이제 합리화시킨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실제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벌써 이제 중국 학계에서 해수면 위에 이 가석산, 창녀, 노령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석산이 해발 695m 이렇게 돼 있고 수중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갈석궁이 있는 진시황 행궁이라고 그러는 그 위치인데 5, 6m밖에 안 됩니다. 해발. 제가 이제 구글로 돌려봤는데 해발 5, 6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잠기게 되면은 창녀나 노령이 잠기기 전에 벌써 수중현이 잠겨 있었겠죠. 수중현이. 그러니까는 저기서는 진한대 유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진한대 유물이 있었죠. 그 바다에서 쓸리고 해가지고 없어졌을 텐데 있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누가 이제 갖다 놨다는 이야기인 거죠. 갖다 놨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이 육지였는데 침수됐다는 건 명백한 날조라는 거.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창녀 노령이 침수했다면은 이 행궁 역시 영궁이었을 것이다. 바다 밑에 있었을 것이다. 예. 여기가 이제 아까 행궁터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이는 게 강녀석이라고 그러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갔을 때 이제 역시 정인성 교수 아까 나왔지만은 정인성 교수도 이야기를 했어요. 진나라 궁궐에 쓰인 것과 비슷한 구조물이 확인됐다. 이건 이제 진나라의 영토였다는 거죠. 진나라의 영토. 그런데 고조선 만약에 여기가 이 지역이 고조선 땅이라고 하면 고조선 유물도 나왔어야 되는데 왜 고조선 유물은 없느냐? 고로 이 땅은 이제 고조선이 아니라 이제 진나라 땅이다.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말이다. 유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땅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이라는 거. 이 학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거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송의 수도 개봉을 보시면은 이제 근거가 이제 됩니다. 이 개봉은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여기 궁궐이나 이제 다리들 이게 송나라 때의 게 아닙니다. 1000년 전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개봉의 관광 사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급조한 거예요. 급조한 거. 이 개봉에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송대 유물이나 명대 유물도 없어요. 게다가 청대 말기 유물도 없습니다. 청대 말기의 유물도 없는 이유는 이 지역이 항상 이제 수해에 시달려가지고 개봉 위에 보면은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가 이제 넘쳐가지고 항상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면은 개봉을 이제 덮쳐가지고 항상 수몰이 됐어요. 수몰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송대 집안인데요.
여기서부터 저 위에 있는 게 청대의 이제 땅인 거죠, 청대.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이 토사가 최소한 10m 이상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봉해 가지고 송대 유물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지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이 십수미터 밑에 땅을 파가지고 10m 이상을 파야지 거기서 이제 송대의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청말의 개봉성이 지하 1m. 그래서 송대 당대 해가지고 당대의 이제 개봉성은 이제 10m 밑이고 전국 시대의 위나라의 이 개봉 땅은 10수미터 지점에 있다. 그 이상 땅을 파야지 유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할 때 아까 수중현의 이제 지면에서 유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조선 땅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거 두 번째, 북경 상업장촌 고분군. 여기도 이제 제가 작년에 그 기사가 났었죠, 이게. 그래서 이덕일 소장님도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고조선이 북경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년 전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여름에 9월 달에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덮어놨어요. 보통 여기서 이제 고분이 209기가 발견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 고분 비슷한 게 하나가 발견됐는데도 그거 지금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209기가 발견됐으면은 여기는 완전히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덮어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다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재개하는지 그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알겠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걸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북경 쪽에도 보면은 영정하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물이 넘쳐가지고 한 4개의 층으로 켜켜이 이제 유물이 매몰이 됐는데, 지금 육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명대하고 청대 끝밖에 없습니다. 육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의 한 90% 이상의 190기 이상의 이 고분들은 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땅속.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이제 고고학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대접받는 고고학자이신데요. 정인성 교수님. 그분이 주장하신 이 지상에 이제 고조선 유물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진나라 유물만 있으니까 이게 진나라 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논리가 부족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구글로 돌린 진시황 행궁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강녀석을 바라본 게 이쪽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거 면을 깎아놓고서 이제 다져놓고서 해놓은 부분. 이게 이제 이 막대처럼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보면은 강녀석이 이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해발입니다. 해발. 제일 높은 데가 6m인데, 나머지 지역은 이제 아까 집안을 다져놓은 데 보더라도 4m를 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지난 시대에 이제 이 바닷물에 잠겼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벌써 이제 잠기고도 남았죠. 예, 평지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고조선 유물이 왜 거기는 없느냐? 왜 그 진나라 유물은 있는데 그 의문투성이지만 진나라 유물은 있는데 왜 그 고조선 유물은 없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옥성 노령 청여연에 고조선의 유적이나 유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지역이 아까 보셨다시피 해발 20m 내외의 평지, 낮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수해를 겪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산골에서 이제 뭐 이 수해가 나는 거하고 평평한 평지에서 이 수해를 겪는 거하고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비탈이 져 있는 데는 그 물이 들어왔다라도 뭐 금방 이제 빠지는데 이 평지는 물이 들어오면은 뭐 이제 몇 달이 가도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토사가 이제 쌓여가지고 뭐 몇 년 후에 돌아오면 이제 이 상전벽해가 되는 거죠. 상전벽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북경 인근에서도 이제 항상 이제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조선과 한사군 이후에는 이 창녀나 노령 땅은 이제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그래서 뭐 이제 고조선 때는 이제 도읍지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도읍지가 아니니까는 좀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는데 소홀히 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의진남북조 시대에는 끊임없이 이제 전란이 발생해가지고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수해, 방화, 약탈, 파괴, 매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평지에서는 이제 유물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유적이나 유물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땅을 파면 되는 거죠, 땅을. 그 땅을 파면 되는데,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한다거나 또는 이제 생각을 해볼 엄두를 안 낸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건지, 저 같은 일반인도 그걸 이제, 상상을 해낼 수가 있는데, 왜 그 많은 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전혀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이든 고고 유물이든 항상 조작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역사 기록도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상당히 뭐 역사학의 바이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기에도 그 오기나 또는 이제 조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신뢰하면 안 되고 고고 유물 역시 뭐 이제 위치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이제 없는 물건을 위조한다든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비단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서양에서도 이런 조작 시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100% 신뢰한다든지 고고 유물을 100% 신뢰하면은 이거는 역사적 진실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려고 그러면은 절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 근거나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또는 교차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전혀 그걸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자기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근거들에 의해서 고조선제 한반도설 또는 낭낭제 평양설은 허구다, 명백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평양의 그 많은 유물이나 유적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강점을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이 중국 측의 어떤 집단하고 고조선의 그 지배층하고 뭐 모종의 합의에 의해서 치해법권적인 어떤 이제 특별지역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차지나 무역기지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낭낭군 지역이고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평양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이 중국계의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양에만 몰려 있다는 거죠. 평양에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이제 특별구를 설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제 고대사를 순수 학문으로 보지 않고 이제 정치적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식으로 고대사를 해석하고 또 이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나 일본에다가 밥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밥상을. 오히려 더 먹기 좋게. 이런 건 이제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나라 동포들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동조하고 있는 거는 이 학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학문적인 그 견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자기네 밥그릇, 이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잣대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허구가 되고 허구를 이제 진실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역사 논리나 우리나라의 이권을 대변하기보다는 외국 학자들의 앵무새 노릇 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덕일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민사학의 카르텔을 깨야지 그나마 이제 우리 민족사, 우리 고대사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토대가.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내렸습니다.